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자금 조달 계획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안내, 자금 출처 세무조사,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내용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간단하긴 한데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업이 세무사인데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 소명 자료 제출,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하고 제가 일할 일이 없었습니다. 거의 세무서 관련된 일, 국세청, 지방국세청, 이런 아무튼 국세청 관련된 일이나 신고나, 그리고 많이 해봐야 지방세 조사, 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오히려 구청, 한국부동산거래원 이쪽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이게 끝에 종착점은 세금과 다 연관이 되다 보니 이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텐데 내용은 간단하지만 생각을 좀 깊게 해보시면 다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질문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초창기에는 이게 제도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몰라서 어디에 뭘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내용은 간단하게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금방 다 확인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기타 차입금, 그리고 현금,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에 대해서 써놓으면 좋진 않다,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본인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그걸 정리해서 본인이 그 흐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거고,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된 질문 중에 또 하나는 이 정도 금액이면 대충 써도 된다, 왜 이건 안 본다,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제가 답변 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 하시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말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인이 그랬다, 중개사가 그랬다, 아는 사람이 그랬다, 매도인이 그랬다 하는데 다 이게 그냥 뜬금없는 소리고, 이 정도 금액이 얼마인지 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 정도 질문이라고 하면 소명 자료 제출은 아직도 질문이 많은데 황당한 질문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일단 소명 자료 제출 안내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나? 당신에게 조달 계획서를 의뢰하면 소명 자료 제출 안내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 이제 이건 주관적인 느낌인데, 조달 계획서를 아무리 잘 썼다고 해도 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소명을 하다 보면 정말 조달 계획서와 동일하게 소명을 하고 끝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왜냐면 제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도와드렸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소명까지 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끝나요. 그럼 이건 뭐냐?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잘하고 잘못하고는 소명 안내가 날아오는 것과는 좀 무관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왜냐면 그냥 제 생각인데 뇌피셜이죠. 지역, 나이, 거래 가액,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뿌리는 것 같아요. 뿌리는 느낌이라서 이게 왜 나왔지? 이 정도 금액인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써도 소명 자료를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다. 물론 써놓으면 나중에 수월하긴 하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다른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조달 계획서와 동일한데 이 정도 금액도 소명 제출 안내가 올까요? 물어보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죠. 그럼 이 정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1억, 5억, 10억, 10억 이하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다 자기만의 기준이잖아요. 그게 비싸다는 거의 기준이, 내가 볼 때 10억은 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0억이 비쌀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상담을 받은 것 중에 소명 안내가 왔는데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제가 한 4억까지는 받거든요. 근데 1억 5천 가지고 소명 제출 안내가 왔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건 뭐지? 했는데 이게 답이 될 것 같아요. 1억 5천도 나온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건 없다. 요거 명심하시고, 또 하나 80%만 소명하면 된다는데 말씀하시는 분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세무상에 상속, 추정 상속 재산 이런 거 계산할 때 80% 소명만 하면 나머지는 빼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조사의 그런 부분이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소명은
그 부동산 실거래 소명에 대해서는 80%는 없습니다. 이거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란이 있고 얼마를 썼고 무슨 돈으로 이걸 했는지 다 맞추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20%를 맞추지 못했다, 그럼 부동산에서 전화 오겠죠. 20%는 못 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80%만 소명하면 된다는데요? 그럼 굉장히 황당해할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여기는 세무서가 아니고요, 부동산원이고 구청입니다. 그래서 100% 하셔야 된다. 요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 단계로 가는 건데, 세무조사 관련된 질문도 또 있어요. 소명자료 제출 안내까지 잘하면, 자금 조달계를 잘 쓰고 소명 제출 안내까지 잘하면 세무조사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답이 없어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모르고, 제가 뭐 공직 출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떼돈을 벌었겠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 이것도 뇌피셜인데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쓰고 소명 제출 안내까지 잘하면 세무조사 단계까지 안 가는 게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모든 자료들이 세무서 이제 담당자가 나중에 검토할 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걸 봤는데 소명 자료 제출 그걸 딱 봤더니 납득이 돼. 이 돈으로 썼구나, 이걸로 했네. 이게 납득이 다 되면 굳이 세무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 제출 안내 뿌리는 것과 다르게 이걸 보고 이제 선정을 할 때 납득이 잘 되게 돼 있고 빵꾸 나는 게 없으면 조사는 안 넣어주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뇌피셜이고요. 또 하나, 세무조사는 인력이 배정이 되고요, 조사 기간이 선정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성과를 또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봐도 성과가 나올 것들을 하는 거지, 다 정리가 되어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까지 조사하진 않을 것 같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잘했다고 세무조사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러면 이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에 뭐냐? 정답은 모든 것이 그냥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 난 이 정도는 빠지겠지, 이건 좀 찝찝한데 쓰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나왔을 때 자료를 제출할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준비하셔라, 이 내용이고, 일단 출처를 확실하게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내 출처가 무엇이냐, 내가 이걸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냐, 없다면 누구한테 증여를 받아서 신고한 게 있냐, 아니면 빌린 게 있냐, 이게 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찝찝한 돈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뭐가 찝찝한지는 본인들만 알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기타 차익금으로 돈을 빌렸다면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갚고, 또 뭐 무이자 이런 기준 범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하고 차용증을 남겨놓고, 이런 부분이고,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 신고를 하고, 이런 출처를 확실히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면 사실 이건 겁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한 번은 준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자금 조달 계획서, 뭐 부동산 실거래 소명 제출, 그리고 자금 출처 세무조사, 이 세 가지는 결국에 다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들어보시고 진행하시다가도 이건 좀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하는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